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공학 소프트웨어 및 실습, 13주차, 편미분 방정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거의 이제, 학기가 거의 끝나가는 이제 시점이 되겠죠. 자, 우리가, 후반부에서 다뤘던 내용이 거의 대부분, 미분하고 적분, 그 다음에, 미분 방정식에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주에 다루는 내용이 지금까지 했던 여러 가지 미분, 적분 관련된 내용 중에서 마지막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편미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편미분 방정식이라는 것을 풀기 위해 가지고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되는가 이 부분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진도를 나가보도록 하죠. 자, 오늘 강의할 내용은 그래서 편미분 방정식이라는 게 있는데 이 편미분 방정식이 어떤 거냐? 여러분들이 아마 미적분학 그 다음에 공업수학에서 편미분 방정식에 대해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다뤄본 친구들 있겠죠. 제가 여러분들 교재를 이렇게 살펴보니까 어떤 교재 같은 경우에는 뭐 편미분 방정식을 다루는 내용이 있고 어떤 부분은 또 편미분 방정식을 다루지를 않고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과정에서 보게 되면 이제 연도별로 이렇게 바뀌게 되죠. 그래서 어떤 교육 과정에서는 이제 미분 적분을 이제 다루는 경우도 있고 다루지 않는 경우도 있고 자 그렇게 돼가지고 여러분 아마 1학년들 같은 경우에는 1학년들 이제 미적분학 대학 수학을 가리키는 이제 교수님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골머리를 이제 썩이는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 편미분 방정식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설명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 편미분 방정식을 푸는 방법이 해석적인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수치적으로 푸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해석적으로 푸는 방법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배웠던 방법 보통 해석적인 해를 또 클로즈드 폼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 형태에 대해서 푸는 방법은 여기서는 다루지는 않고 다른 과목에서 다루기 때문에 이 수치적으로 접근해서 푸는 해법 이것을 중심으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편미분 방정식에는 이따가 설명을 할 거긴 하지만 크게 세 가지 종류의 해법이 아니고 종류가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각각의 종류에 따라 가지고 또 각각 다른 해법이 존재를 하게 되는데요. 이 편미분 방정식을 나누는 분류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지금 요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 세 가지 종류를 다 강의에서 다루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그 중에 실제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지금 타원형 편미분 방정식 중에서 열전도 방정식이라는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여러분들 아마 연력학 시간에 이렇게 아마 배우게 될 내용이 될 텐데 뭐 연력학을 배울 친구들 아니면 이미 배운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들어가기 쉽겠죠. 그래서 뭐 열전도 방정식을 예제로 삼아 가지고 또 우리 한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진도를 나가보도록 하죠. 자, 미분 방정식 같은 경우에는요, 여러분들까지 지금까지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다뤘던 내용이 미분 방정식 중에서 상미분 방정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영어로는 ordinary differential equation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이 상미분 방정식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변수하고 그 다음에 그 변수의 도함수로 구성된 함수를 포함한 미분 방정식을 의미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뭐 이런 형태로 되어 있죠. 많이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해봤죠. 뭐 y의 이계 도함수는 y의 미분 더하기 뭐 xy 뭐 이런 식으로도 표현이 되겠죠. 자, 이렇게 변수하고 그 변수의 도함수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상미분 방정식이다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요 미분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어떻게 표현이 되냐?
자, 어떤 걸 미분했냐? 자, 여기 보게 되면은 dt 그다음에 dx 해서 이 미분으로 하는 주체가 되는 것을 독립변수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미분을 당하는 변수, 자, 이것을 종속 변수다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은 얘가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이제 1차 미분 방정식, 2차 미분 방정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여기 보게 되면 독립변수 부분에 이것을 미분을 몇 번 했느냐에 따라 가지고 1차, 2차, 그다음에 n차 미분 방정식, 자,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이 t에 대해서 미분을 했는데 x를 t로 미분을 한 거가 되겠죠. 자, 그래서 x를 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 독립변수의 종속이 된다고 해서 이 종속변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두 가지 예를 보게 되면요, 여러분들이 아마 물리 시간이나 아니면은 뭐 아마 기계요소에서 다룬 거 있는 것 같은데요. 뭐 물리 시간이겠죠. 자, 물리 시간에서 다루고 있는 중력과 속도하고 속도, 물체에 대한 속도에 대한 물리적인 현상을 얘기를 하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다루고 있던 거의 대부분의 이런 미분방정식에 대한 문제들은 어디에서 다루고 있냐 하면은 상당히 많은 범위, 자, 물리학 분야에서 상당히 많이 다루고 있고, 그다음에 물리학을 기초로 한 다른 여러 과목에서도 이렇게 관심 있게 다루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거의 대부분의 어떤 운동이라든가 아니면은 물질의 물체 또는 시스템 이런 동작들이 다 미분 방정식 형태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관련된 과목을 알기 위해서는 이 미분 방정식을 이해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는 거겠죠. 자, 하지만 실제 그렇지는 못합니다. 왜? 미분 방정식이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미분 방정식에 대한 기초가 없는 상태에서 다른 여러 가지 미분 방정식에 관련된 수업을 듣기 때문에 어렵게 느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미분 방정식에 대해서 조금 더 노력해가지고 조금 더 이 미분 방정식을 푸는 방법이라든가 미분 방정식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공부를 열심히 한다고 하면은 이 미분 방정식에 관련된 공업 수학하고 미적분학이 가장 기초가 되는 학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두 과목을 먼저 좀 마스터를 하고 그 다음에 강의를 다른 과목들의 강의를 들으면은 그 강의가 이해하는데 상당히 쉬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왜 그런지는 이 다음 장에서 조금 더 설명을 하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여기 보게 되면 편미분 방정식이 있습니다. 요 편미분 방정식은 PDE, 영어로는 PDE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자, partial differential equation. 자, 부분적으로 미분을 한다라고 해서 편미분 방정식이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이 경우는 자, 변수가 여러 가지 종류들의 변수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변수들이 각각 도함수로 구성되어 있는 함수로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상미분 방정식하고 편미분 방정식을 나누는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는 변수가 그러니까 변하는 게 얼마가 되느냐에 따라 가지고 달라지게 된다. 두 개 이상이다 라고 하면은 편미분 방정식이 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위에 같은 경우는 좀 하나만 존재를 하기 때문에 상미분 방정식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겠죠. 자, 그럼 우리가 이번 시간에 다룰 내용이 요 편미분 방정식이기 때문에 요 편미분 방정식을 조금 더 깊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편미분 방정식 같은 경우에는요. 자, 오른쪽에 보는 것처럼 이 공학 분야에서 사용되는 대표적인 편미분 방정식이 여러 가지 이렇게 종류가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보게 되면 크게 한 5가지 종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하나는 1차원 파동 방정식, 뭐 2차원도 있고 3차원도 있고 그래요. 그 다음에 1차원 열 전도 방정식, 그 다음에 2차원 라플라스 방정식, 2차원 뿌아송 방정식, 3차원 라플라스 방정식 등이 있습니다. 자, 요 방정식들이 각각 어떤 걸 의미를 하느냐, 요 어떤 걸 의미하냐는 것은 여러분들이 각각 배우는 과목들이 있죠. 여러분들이 솔직히 모든 역학 수업은
다 듣지는 않게 되겠지만 요 각각의 역학 수업을 들으면은 한 가지 관통되는 것들이 하나가 있습니다. 어떤 게 관통되냐? 다 여러분들이 배우는 모든 역학 관련된 수업들, 그 다음에 또 전기전자회로 부분도 마찬가지겠고, 그 다음에 다른 모든 수업들, 수학이 들어간 모든 수업들 같은 경우가 다 뭔가의 움직임 아니면 변화, 자 이것을 수학적으로 기술할 때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수학적으로 기술을 해가지고 나오는 결과가 어떤 거냐? 거의 대부분 시간에 상관이 있는 거죠. 자, 어떤 장치가 있는데 아니면 어떤 물리적인 운동이 있는데 시간에 따라 가지고 변화를 하게 됩니다. 자, 근데 변화 같은 게 어떤 게 하게 되는 거죠? 제가 만약에 공을 던졌어요. 그럼 공을 던졌을 때 공의 움직임을 우리가 추적하려면은 중력 가속도라든가 아니면은 물체에 있는 무게 이런 부분들이 어떤 역할을 하게 돼가지고 그거에 대한 동작을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겠죠. 자, 그럴 때 요 그 움직임이라는 게 존재를 하게 됩니다. 자, 근데 움직임이라는 게 우리가 표현을 어떻게 하냐? 움직이는 게 어떻게 표현을 하게 되죠? 일반적으로 공간상에서 움직이게 되는 거죠. 자, 그럼 공간이라는 거는 우리가 좌표로 이렇게 삼았을 때는 X축, Y축, Z축이 있습니다. X, Y, G축이기 때문에 세 개의 3차원 공간을 다루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3차원 공간의 움직임을 표현할 때 주로 사용하는 것이 이 편미분 방정식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 3차원 라플라스 방정식이라는 게 대표적으로 3차원 상에서의 움직임을 수학적으로 표현하게 되는 거겠죠. 자, 그래서 편미분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 3차원 같은 경우에는 공간상의 움직임을 우리가 분석할 때 사용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2차원 같은 경우에서는 면상에서의 움직임을 추적할 때 주로 사용을 하겠고 그 다음에 1차원 같은 경우에는 한쪽 방향 예를 들어서 길이 방향이 되겠죠. 길이 방향에 따라 가지고 뭔가 변화를 측정할 때 사용하는 게 1차원 방정식들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5가지가 결국은 여러분들이 배우는 거의 대부분의 역학들에 관련된 수업들은 이 미분 방정식들, 이 편미분 방정식들을 어떻게 하면 풀어가지고 그 푼 것을 우리가 공간적으로, 시간적으로 변화를 어떻게 관찰을 하거나 아니면은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만들었을 때 그 만든 것을 해석을 할 거냐, 어떤 시간이 지났을 때 어떤 동작을 하게 될 거냐, 그것을 알아보는 데 있다 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근데 뭐 제가 말은 이렇게 거창하게 했지만 어쨌든 실제는 어렵죠. 여러분들 그래서 아마 손을 놓는 친구들이 없지 않아 있을 거예요. 또 지금 온라인 강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온라인 강의이기 때문에 훨씬 더 노력을 해야지만 이런 부분들을 캐치를 할 수가 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캐치를 하라고 이렇게 노래를 불러도 솔직히 캐치가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여러분들이 챙겨야 되는 부분인 거고. 자, 그래서 제가 지금 아까 얘기했듯이 모든 역학 부분에 가장 기본적으로 사용되는 분야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를 조금 더 공부를 하셔야 된다. 계속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은 자, 요 파동 방정식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뭐 현의 움직임, 보통 여러분들 뭐 기타줄이라든가 아니면은 뭔가 탄성을 가진 탄성체 부분들을 해석을 할 때 아니면 공기 중에 어떤 소리의 전파 대한 어떤 물리적인 성질을 표현을 할 때 요 공간 시간에 대해서 공간상에서 요 x 위치에 따른 어떤 시스템의 동작이 어떤 식으로 되는지를 규명하는 방정식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게 되면 열전도 방정식 같은 경우도 보게 되면은 자, 이런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죠. 자, 2차원 같은 경우에는 라플라스 방정식하고 뿌아송 방정식이 있는데요. 라플라스 방정식하고 뿌아송 방정식을 구분짓는 가장 큰 요인은 자, 여기 형태는 보게 되면 앞에는 똑같습니다. 자, 근데 뒷부분에 자, f에 대한 함수로 되어 있느냐, 뒷부분이 0으로 구성되어 있느냐, 자, 이거에 따라 가지고 달라지게 되는 거겠죠. 자,
자, 그 다음에 3차원 라플라스 방정식 같은 경우에는 자, 이 3차원이기 때문에 x, y, g에 대한 변화량을 따져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3차원 기준으로 이렇게 우리가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만약에 3차원 공간에서 자, 요 제가 여기 공을 자,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쏘아서 던져 올렸습니다. 공을 위로 이렇게 던졌죠. 자, 공을 어떻게 던졌냐면은 직각 방향으로 던졌습니다. 그러니까 x하고 y 방향하고는 수직이 되는 거겠죠. 이쪽이 x, 이쪽이 y, 이쪽이 g. 자, 그럴 경우에는 공의 궤적은 이쪽으로 올라왔다가 이쪽으로 떨어지게 되겠죠. 자, 그러면은 이 공 같은 경우는 변화가 어느 축에서의 값만 변하게 될까요? 자, 보게 되면은 G축에서의 값만 바뀌게 됩니다. 그 다음에 공간상으로 내가 수직으로 쏘아 올렸기 때문에 X축하고 Y축 같은 경우에는 값이 변화가 없게 되는 거겠죠. 변화 없음. 자, 이럴 경우에 보게 되면은 우리가 공의 움직임을 어떤 U라고 하는 함수라고 놓았을 때 우리가 관심 있는 분야 아니면은 이렇게 직각으로 쏘아 올렸을 때 X하고 Y에 대해서 요 함수에 대해서 어떤 이 공의 움직임을 어떤 U라고 하는 함수로 표현을 했다고 했을 때 이 U라고 하는 함수는 X하고 Y에 대한 방향은 아무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G축에 관련된 G에 대한 값만 이렇게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요 3차원 라플라스 방정식에서 요 XYG가 3차원이 있으니까 이걸로 보게 될 때는 X하고 Y에 대해서는 변화가 별로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분만 계산을 하게 되는 거겠죠. 근데 만약에 내가 공을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슉 던졌어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되면은 변화가 X도 변화가 있고요. 그 다음에 Y도 변화가 있고 G도 변화가 있습니다. 자, 그럴 경우에는 이 각각의 항목이 X에 대한 변화, 그 다음에 Y에 대한 변화, G에 대한 변화를 각각 따로 계산을 하는 형태로 구성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게 가장 중요한 얘기가 되겠는데, 그래서 이 편미분 방정식이라는 게 결국은 어떤 변수들이 있으면은 그 변수들을 움직임을 규명하는 어떤 함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 움직임을 내가 변화를 주었을 때 이 시스템이 어떤 변화에 대해서 반응을 할 수도 있고 반응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자, 그것을 나타내는 게 편미분 방정식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건 수학적인 설명은 아닌 거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공학적인 설명이 되는 거겠죠. 자, 그래서 뭐 이 각각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아니면 지금 현재 역학에 관련된 수업 아니면 여러분들이 물리학에 대한 수업을 이제 들었으면은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이 움직임 어떤 함수들이 어떤 형태로 되는지 한번 관찰을 하기 바라겠고요. 자, 여기서는 그래서 여러 가지 편미분 방정식이 있는데 그 편미분 방정식을 푸는 방법, 수치적으로 푸는 방법에 대해서 좀 깊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편미분 방정식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우리 수준에서 다루는 문제들은 거의 대부분 이계 편미분 방정식, 그러니까 2차 미분이 들어간 편미분 방정식을 다루게 됩니다. 거의 대부분의 어떤 물리적인 현상 같은 경우에는 2차 도함수 정도면은 거의 대부분 이제 설명을 할 수가 있는 수준이 됩니다. 다차 도함수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현상들이 종합적으로 연결이 되었을 때 그럴 경우에는 이제 다차 3차 이상의 다차가 되겠지만 자, 기본적으로 거의 대부분 우리는 어떤 현상들에 대해서 한 가지 현상의 변화만 해보기 때문에 2차 도함수 정도면 거의 대부분 설명이 되는 수준이다 라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여기 보게 되면은 자 2차 편미분 방정식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U 어떤 함수가 U가 있다고 했을 경우에 어떤 U 함수를 X로 두 번 편미분한 경우, 그 다음에 Y로 두 번 편미분한 경우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X하고 Y를 각각 편미분한 경우.
자, 이 세 가지 케이스로 나눠질 수가 있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 함수로 구성되어 있는 어떤 함수의 형태로 표현할 수가 있게 되는 거겠죠. 자, 그렇게 되면은 이 부분들에 대해서 앞에 계수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A가 있고 B가 있고 C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 계수가 이 편미분 방정식을 나누는 어떤 형태로 상당히 중요하게 작용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 보게 되면 여기 각각의 계수에 대해서 요 b제곱 빼기 4ac라고 하는 계산값에 의해 가지고 형태가 각각 3개로 나눠지게 됩니다. 하나는 타원형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포물선형, 그 다음에 하나는 쌍곡선형이 되겠습니다. 자, b제곱이라는 게 결국은 x하고 y로 각각 편미분하는 항이기 때문에 요 항이 있는 경우에 앞에 있는 계수가 b일 경우에는 제곱을 하고요. 그 다음에 x로 편미분한 경우, y로 편미분한 경우, 자, 여기 각각 계수를 ac라고 하는데 빼기 4ac를 한 경우가, 자, 0일 경우에는 포물선형, 그 다음에 0보다 작을 경우에는 타원형, 그 다음에 0보다 클 경우에는 쌍곡선형. 자, 이렇게 세 가지 형태로 나눠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는 가장 큰 이유는 뭘까요? 자, 이 세 가지로 나누는 가장 큰 이유는 이 세 가지 패턴에 의해 가지고 문제를 푸는 해법, 미분 방정식이 그냥 쉽게 답이 탁탁탁 나오는 형태는 아닌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형태에 따라 가지고 각기 다른 해법을 적용을 해야지만 우리가 문제를 풀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편미분 방정식을 어렵게 느끼게 하는 또 문제들이 또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형태에 따라 가지고 해법이 다르다. 그 다음에 어떤 형태에 따라 가지고 그 다음에 푸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렵게 느껴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b제곱 빼기 4ac가 0보다 작은 타원형의 경우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타원형 같은 경우에는 해법 같은 경우가 여러 개가 존재를 하게 되는데요. 디리클레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노이만 문제, 그 다음에 디리클레하고 노이만 문제가 혼합이 된 혼합형 문제로 또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타원형이다 라고 우리가 판별을 했는데, 거기서도 또 적합한 해법을 우리가 또 찾아야겠죠. 근데 우리 수업 시간에는 대표적인 디리클레의 문제 해법을 가지고 우리가 접근을 해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편미분 방정식을 그러면 이제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자, 이 부분을 또 살펴보도록 하죠. 자, 편미분 방정식을 푸는 방법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요 u 함수를 얘기를 해야 됩니다. 자, 여기에 있는 x하고 y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어떤 공간상에서 변화를 얘기할 수가 있겠죠. x 방향으로, y축 방향으로, 그 다음에 x하고 y가 결합된 방향으로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자, 이때에 요 u라고 하는 어떤 함수가, 아니면 시스템의 동작이 어떻게 변화를 하는가를 얘기를 할 때 요 u를 해함수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요 u 함수 같은 경우에는 x에 대한 변화, 그 다음에 y에 대한 변화, 그 다음에 x하고 y에 대한 변화, 이 부분들에 대해서 그 규명을 한 어떤 함수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중에 앞에서 요 편미분 방정식에 대해서 디리클레 문제 해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디리클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해하기 가장 쉬운 방법이 되겠는데요. 자, 해함수가 정의역 R 내에서 경계값으로 규정되는 문제.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경계값 문제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경계값 문제라는 게 어떤 도함수에 대한 초기값이 주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어떤 시스템, 어떤 u라고 하는 함수가 있는데, 그 함수가 언제의 어떤 값, 그 다음에 언제의 어떤 값, 예를 들어서 뭐 1초에 3이었을 때 2초에 7이 되는 어떤 두 가지 조건만 주어졌을 때 그에 대한 도함수를 찾아가는 과정이 되는 거겠죠.
자, 그래서 요 해함수가 이 정의역 내에서 경계값이 규정되는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우리가 디리클렛 방법을 통해 가지고 수치 해석적으로 답을 찾아갈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좌표축이 이렇게 보이고 있죠. 그래서 x하고 y로 이렇게 격자로 이루어지는 점들이 그려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어떤 시스템의 동작에 대해서 우리가 u라고 하는 함수가 존재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 u라고 하는 함수, 이 해함수 같은 경우에는 미분 방정식 같은 경우에는 답이 상당히 여러 개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여러 가지 해법들 중에서 여러 가지 해들 중에서 하나를 이제 결정하는 게 바로 경계값 또는 초기값이 된다라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변화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나타내는 게 구간이 되는 거겠죠. 자, 그러면 x의 변이는 0부터 l이라는 값까지 변할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y에 대한 변이는 0부터 t까지 변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 경우는 0부터가 시작되는 거고, 다른 경우에는 또 음수에서부터도 시작을 할 수가 있는 거겠죠. 자, 그러면 요 x에 대해서 변할 수 있는 범위, 그 다음에 y가 변할 수 있는 범위가 존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 각각의 두 개의 값으로 이루어진 조합을 이렇게 x, y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데, 자, 이것을 r이라고 하고 이것을 정의역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디르클레 문제. 그래서 편미분 방정식 같은 경우에는 이 정의역을 기준으로 우리가 어떻게 접근을 하냐. 자, 이 부분이 중요하게 되겠는데요. 여기서 보는 것처럼 이렇게 요 구간을 어떤 간격 h로 나누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 h는 이제 많이 해봤으니까 이제 좀 익숙하죠? 자, h는 간격을 의미를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정의역 영역을 자, 정의역 영역을 간격 h로 나눈 격자점들을 구성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영역 내에 각각의 점들이 이렇게 찍히게 되겠죠. 그래서 이 간격 내에서 길이가 t고 그 다음에 이 범위가 l이다라고 했을 때 간격 h를 정해주게 되면은 여기 내부에 생기게 되는 점들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럼 이 점을 뭐라고 부르냐? 자, 우리가 메쉬 또는 매티스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은 이 점들이 쫙 뾰족하게 펼쳐져 있죠. 자, 이 부분이 이 미분 방정식에서 편미분 방정식에서의 변할 수 있는 입력으로 줄 수가 있는 범위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 값들에 의해 가지고 어떤 y 값이 결정이 되게 되는 거겠죠. 자, 근데 요 격자점하고 격자점 같은 경우는 우리가 여러분들이 h라는 문자는 이제 많이 봤죠. 간격을 의미하게 되는데 요 간격들 간에 각각의 차분을 이용을 하게 되면은 각 지점들 간의 근사값을 구할 수가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각각 어떤 이 점이 있으면은 이 점을 우리가 추적하기 위해 가지고 이 격자점들을 구성을 해 가지고 각 점들의 값을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값을 계산을 통해 가지고 그 각 점에서의 이 동작에 대한 근사값을 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앞 시간에 살짝 다뤘는데 유한차분법이다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수업을 듣게 되면 나중에 유한요소법에서도 비슷한 내용을 다루게 될 것 같습니다. 유한요소법은 지금 우리 수업에서는 다루지 않고요. 다른 과목에서 거의 대부분 다른 과목에서 많이 다루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또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또 유심히 보는 게 중요할 것 같죠. 자, 그럼 다음 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